도연은 서늘한 눈빛으로 회의실 창밖에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질서정연하고 완벽해야만 했다. 그에게 있어 무질서와 불완전함은 곧 실패를 의미했다. 특히나 가식으로 포장된 인간관계는 그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었다. 그의 그룹, 권도 그룹은 그의 이러한 완벽주의와 냉정함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서류철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총재님, 오늘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알았어. 이만 가봐.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담지 않은 차가운 금속 같았다. 비서가 나가자 도연은 다시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가면을 쓴 사람들의 세계에 지쳐 있었다. 그런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 시각, 지은은 서울의 복잡한 골목길을 누비고 있었다. 그녀의 오토바이는 능숙하게 차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헬멧 속에서 땀이 흘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는 9살짜리 아들 민준이를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었다. 싱글맘으로서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희망과 강인함이 교차하는 빛이 맴돌았다. 오늘 그녀의 마지막 배달지는 강남의 초호화 주택가였다. 그녀는 주소를 확인하며 속도를 늦추었다. 길가에 세워진 외제차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때 갑작스러운 돌풍에 그녀의 배달 가방이 삐끗했고 그녀의 오토바이는 그대로 그 외제차의 범퍼를 살짝 긁고 말았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녀는 헬멧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연은 고급 세단에 기대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미세한 충격음이 느껴졌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낡은 오토바이와 헬멧을 든 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지은은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차 수리비는 제가 어떻게든 필요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낡은 배달옷과 손에 든 헬멧을 스캔하듯 훑어보았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끌려는 수법에 질렸습니다. 그의 말에는 멸시와 경멸이 가득했다. 그의 눈에 그녀는 그저 돈을 뜯어내려는 흔해 빠진 사기꾼 중 하나일 뿐이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녀를 가식적인 인간으로 치부했다. 그녀의 눈에 실망감과 함께 분노가 일렁였다. 총재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총재님처럼 계산적인 줄 아시는군요. 그녀는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야 하는 법인데 총재님 눈에는 제 진심이 보이지 않나 봅니다. 그녀의 말은 거침없고 솔직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고 그 어떤 가식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도연은 순간 멈칫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자신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뿌리 깊은 불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한편으로는 이 여자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솔직함에 묘한 끌림을 느꼈다. 이름이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약간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름을 알려드리면 총재님께서 저를 고소라도 하실 겁니까? 지은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도연은 그녀의 말에
피식 웃음을 흘렸다. 저는 권도현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혔다. 지은은 그의 이름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저는 이지은입니다. 배달하러 가야 하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오토바이를 몰고 떠났다. 도연은 그녀가 사라진 빈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은의 솔직한 눈빛과 거침없는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흥미로운 여자로군.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은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어제 내가 사고 낸 그 여자를 찾아봐. 이지은이라고 했나.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명령을 수행했다. 도연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가식적인 사람들을 혐오하는 자신과는 달리 이지은이라는 여자의 꾸밈 없는 솔직함에 걷잡을 수 없이 끌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지은은 며칠 동안 그날의 사고를 잊지 못했다. 총재라는 사람의 오만함에 분노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묘한 공허함도 기억에 남았다. 그녀는 다시 배달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그녀는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 민준이는 그녀의 유일한 행복이었다. 민준이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민준이가 그림을 그리다가 그녀에게 말했다. 엄마, 그림 속 아저씨는 왜 이렇게 슬퍼 보여? 민준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한 남자가 혼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지은은 그 그림을 보고 순간 멈칫했다. 그림 속 남자는 권도현이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그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예술적 감각에 놀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도연은 비서에게서 지은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녀가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놀랐다. 그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겉모습은 낡은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이지만 그녀의 내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인하고 진실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때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배달 서비스를 통해 그녀와 다시 접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일정을 알아내고 그녀의 배달 구역에 있는 회사에 가상의 배달 주문을 넣었다. 도연의 계획은 치밀했고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솔직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지은은 새로운 배달 주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주문이 들어온 곳은 다름 아닌 권도그룹의 본사였다. 그녀는 망설였다. 그 오만하고 차가운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배달비를 포기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주문을 수락하고 권도그룹 본사로 향했다. 거대한 빌딩의 위압감에 그녀는 잠시 주눅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건물 안으로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긴 복도를 걸어갔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앞으로 걸어왔다.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권도현이었다. 지은은 그의 계획적인 행동에 분노가 치밀었다. 총재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요? 지은은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찾으시는 건 좀 비겁한 방법이 아닌가요? 비겁하다고요? 도연은 피식 웃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이지은 씨의 솔직함이 그리웠거든요. 그의 말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의 알 수 없는 행동에 호기심을 느꼈다. 도연은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안내했다. 제가 이지은 씨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지은은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집무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집무실 벽에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은 도현이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그림이었다. 도현은 지은에게 그 그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그림은 도현의 어머니가 그린 그림이었다. 도현의 어머니는 그에게 그림을 그리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도연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도연은 감정을 닫아버렸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잊고 살았다. 그는 지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에게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가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말했다. 도연은 그녀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은 감정적인 교류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은에게 그림 이야기를 해주고 난 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고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총재님께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니까요. 저도 그랬고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도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그의 내면의 아픔을 이렇게 순수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차가운 세계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대화가 깊어지는 동안 도연의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총재님, 이강민 전무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이강민, 그는 도연의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인물로 현재는 도연의 그룹 내에서 은밀히 권력을 키우고 있는 라이벌이었다. 강민은 항상 웃는 얼굴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도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도연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들어오라고 해. 도연은 지은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다. 지은은 복잡한 표정으로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권도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을 감지할 수 있었다. 강민은 거만한 미소와 함께 집무실로 들어왔다. 도연아, 바쁜데 미안하게 됐네. 그는 도연아라고 부르며 자신을 낮추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연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가 진행하고 있는 신사업 말이야. 아무래도 자네 혼자 하기엔 벅차 보인다고 해서 말이야. 강민은 서류철 하나를 도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자네를 도와줄까 해.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의 말은 협조를 가장한 교묘한 압박이었다. 도연은 서류철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도연이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한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강민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난 언제든지 자네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강민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집무실을 떠났다. 강민이 나가자마자 도연은 비서를 불렀다. 지금부터 이강민 전무의 모든 행적을 감시해.
도연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권력 싸움에 지쳐 있었다. 그는 강민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악당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순간 그는 지은의 솔직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의 냉정하고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낸 지은이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지은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연과 강민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도연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저 평범한 배달원에 불과했다. 그때 도연이 집무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그의 표정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미안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괜찮습니다. 총재님. 지은은 그의 어깨에 얹힌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힘내세요, 총재님. 그녀의 짧은 한마디는 도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도연은 지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요리를 대접했다. 지은은 어색해했지만 도연은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이지은 씨의 삶은 어땠나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혼자서 민준이를 키우며 겪었던 고단한 삶, 그리고 그녀를 배신했던 민준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식이나 꾸밈이 없었고 도연은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감동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민준이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도연은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는 지은에게서 자신의 외로움을 보았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 왔다. 도연은 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비서 일을 제안했다. 제 비서가 되어주세요. 이지은 씨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도연의 제안에 지은은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배달원일 뿐인데 어떻게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아해했다. 저는 배달원일 뿐인데요. 제가 총재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은은 망설였다. 이지은 씨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통찰력입니다. 도연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진심을 느낀 지은은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부터 지은은 도연의 비서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임무는 강민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지은은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다양한 인맥을 활용했다. 그녀는 시장 사람들과 소통하며 강민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늦게까지 도연과 함께 일하며 정보를 정리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비서의 관계를 넘어 깊은 동료애와 신뢰로 발전했다. 도연은 지은의 탁월한 정보 수집 능력과 사람을 읽는 능력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라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은 도연의 새로운 비서인 지은을 보고 의아해했다. 그는 지은이 과거의 배달원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도연이 왜 그런 여자를 비서로 고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연아, 비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자네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지 잊지 말게. 강민은 비아냥거렸다. 이강민 전무님, 제 비서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강민은 도연의 자신감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지은이 도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도연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의 예상과는 달리 도연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강민의 음모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은은 도연의 비서로 일하면서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의 그림자 같은 존재를 감지하고 있었고 그와 도연 사이의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지은은 강민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배달원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평소 배달을 가던 시장 상인들이나 동네 사람들에게서 강민의 회사에 대한 소문들을 모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배달원이 아닌 비서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부탁에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이지은 씨, 그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도연은 지은의 정보망에 대해 궁금해했다. 네, 총재님. 이분들은 가면을 쓰지 않은 분들이에요. 총재님께서 혐오하시는 그런 가식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은의 말에 도연은 깊은 신뢰를 느꼈다. 어느 날 지은은 한 시장 상인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강민이 최근 몇 년간 회사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상인은 강민의 비서가 비밀리에 어떤 서류를 자주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지은은 이 정보를 도연에게 보고했다. 도연은 즉시 강민의 비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도연의 예감은 적중했다. 강민의 비서는 회사의 주요 재무 서류들을 조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강민은 치밀한 사람이었고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있었다.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을 쓴 사람들은 잡기가 더 어렵군.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지은은 도연의 고뇌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의 배달원 경험을 활용하기로 했다. 총재님, 혹시 강민 전무님이 자주 가시는 장소가 있나요? 지은이 물었다. 자주 가는 고급 레스토랑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다. 그럼 제가 그곳에 위장 취업을 해보겠습니다. 지은의 제안에 도연은 깜짝 놀랐다. 위험합니다. 이지은 씨, 제가 이강민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총재님, 저는 위험을 감수하는 데 익숙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지은의 눈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연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지만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은 도연을 설득했다. 그녀는 강민의 음모를 막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싶었다. 결국 도연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은은 강민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하며 강민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는 강민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조심스럽게 귀 기울였다. 그녀는 강민이 매번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무언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권도그룹의 경쟁사 관계자들이었다. 지은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들의 서류들을 몰래 사진 찍었다. 그녀의 행동은 은밀하고 대담했다. 지은은 강민의 수상한 행동을 도연에게 보고했다. 도연은 지은의 보고를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했다. 이강민은 권도그룹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강민의 녹음 파일을 도연에게 들려주었다. 도연은 분노에 휩싸였다. 강민의 배신은 도연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강민 전무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우리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은은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도연은 지은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강민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강민의 다음 만남을 예측하고 그가 어떤 서류를 가지고 올지 미리 파악했다. 지은은 도현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서류를 교묘하게 빼돌리는데 성공했다. 그 서류 안에는 강민이 회사의 기밀 정보를 유출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도현은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강민을 만났다. 이강민 전무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민은 도현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도현아? 강민은 태연한 척했다. 도현은 강민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 서류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무님께서 우리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도현의 말에 강민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강민은 도현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도현아, 한 번만 봐주게.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도현은 그의 가식적인 행동에 흔들리지 않았다. 전무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사람들을 팔아넘겼습니다. 저는 총재로서 그런 배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강민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현에게 자비를 구했다. 도현은 강민을 해고하고 모든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처리했다. 강민은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도현은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허무함이 남았다. 그는 강민처럼 가면을 쓴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날 밤 지은은 도현의 집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남아있는 피곤함과 슬픔을 보았다. 총재님, 괜찮으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은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다. 괜찮지 않아. 나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 같아. 도연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총재님은 저와 민준이를 지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에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 그는 지은의 따뜻함 속에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이지은 씨, 당신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강민의 몰락 이후 건도 그룹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그러나 도연은 마음을 놓지 않았다. 그는 강민과 엮였던 다른 인물들이 언제든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서류와 거래 내역을 꼼꼼히 재검토했다. 지은은 그런 도연의 옆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도연은 지은을 통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도연은 지은과 함께 퇴근하던 중 민준이의 유치원 앞으로 갔다. 도연은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걸었다. 삼촌, 엄마가 삼촌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민준이의 솔직한 말에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모는 삼촌이 무서운 사람 아니라고 했지. 지은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맞아요. 엄마는 삼촌이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활짝 웃었다. 도연은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은과 민준이를 지켜주기 위해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준이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지은과 민준이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민의 배후에 숨어있던 거대한 세력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민이 도연에게 넘긴 서류들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연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연의 회사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도연의 신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투자자들을 철수시켰다. 도연은 그들의 공격에 맞서 싸웠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교활했다. 총재님, 우리가 증거를 빼돌릴 때 강민이 숨긴 다른 서류가 있었을 겁니다. 지은은 말했다. 그 서류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연은 지은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강민이 숨긴 또 다른 비밀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강민은 도연에게서 모든 것을 잃은 후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는 도연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때 강민의 배후 세력이 그에게 접촉했다. 이강민, 네가 숨긴 서류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과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협박에 강민은 겁에 질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류를 넘겨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넘겨주기 전에 도연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는 도연의 약점인 지은과 민준이를 노리기로 했다. 강민은 지은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지은의 집 앞에서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퇴근 후 민준이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했다. 그때 그녀는 강민이 유치원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절대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쳤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전화하여 유치원 안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강민의 위치를 알렸다. 도연은 지은의 전화를 받자마자 차를 몰아 유치원으로 향했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마. 내가 갈게. 도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지은은 그의 말을 들었지만 그녀는 민준이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강민에게 다가갔다. 이강민 전무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은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강민은 지은의 등장에 당황했다. 이지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강민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전무님의 탐욕이 전무님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은은 강민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그때 강민이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그녀는 강민의 손에 잡히고 말았다. 민준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지은은 소리쳤다. 그때 도연이 차에서 내려 강민을 향해 달려왔다. 당장 그 손때 도연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연은 강민을 제압하고 지은을 보호했다. 강민은 도연에게 잡혔지만 그는 도연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권도연, 너는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아직 너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 강민의 말에 도연은 불안함을 느꼈다. 도연은 지은과 민준이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는 강민의 협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강민을 추궁했다. 강민은 도연에게 자신이 숨긴 서류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 서류는 강민이 도연의 아버지 밑에서 일할 때 저질렀던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증거였다. 도연의 아버지는 강민의 행위를 묵인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강민은 도연의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하여 도연을 협박하려고 했다. 도연은 강민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두려웠다. 지우는 도연의 불안함을 눈치챘다. 총재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우는 도연을 위로했다. 과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총재님은 총재님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에 도연은 용기를 얻었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은과 함께 강민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민이 숨겨놓은 비밀 서류들이 있었다. 그 서류들을 통해 도연은 아버지의 어두운 과거를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강민과 함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다. 도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믿고 따랐던 아버지의 완벽한 모습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허탈함과 분노를 느꼈다. 도연은 아버지의 숨겨진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존경해왔고 그의 모든 가치관은 아버지의 완벽한 모습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서류 속의 진실은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도연이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탐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불법적인 거래를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도연은 자신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더 이상 흑백이 아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총재님, 괜찮으세요? 지은은 도연의 곁에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도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괜찮지 않아. 내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나는 그를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으로 믿고 있었는데. 도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총재님, 아버님께서 저지르신 잘못은 아버님만의 잘못입니다. 총재님은 총재님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총재님께서는 진실을 밝히고 아버님께서 남기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지은의 말은 도연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를 바로잡고 강민의 배후 세력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도연은 아버지의 서류들을 분석하며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 그는 지은과 함께 강민의 배후 세력인 블랙 피닉스라는 비밀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조직은 거대한 금융 사기와 불법적인 정치 로비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도연의 아버지는 이 조직의 중요한 일원이었다. 도연은 블랙 피닉스의 수장인 제이슨이라는 인물을 찾아내기로 했다. 제이슨은 가면을 쓰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로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도연은 제이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지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지은은 배달원 시절의 경험을 활용하여 블랙 피닉스의 조직원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그들이 자주 가는 장소를 알아냈다. 지은은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들의 서류들을 몰래 사진 찍었다. 그녀의 대담하고 치밀한 행동에 도연은 다시 한번 놀랐다. 이지은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은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총재님, 저는 총재님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은은 말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동료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한편 블랙 피닉스는 도연이 자신들의 존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도연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했다. 암살자는 도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를 노리고 있었다. 도연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에게 잠시 자신의 곁을 떠나라고 부탁했다. 이지은 씨, 위험합니다. 제 곁에 있으면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도연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총재님, 저는 총재님을 혼자 둘 수 없습니다.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이 싸움의 일부입니다. 총재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것처럼 저도 총재님을 믿습니다. 지은의 결심에 도연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었다. 도연과 지은은
암살자의 공격에 대비하며 제이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세웠다. 그들은 블랙 피닉스의 비밀 거래 장소를 찾아내고 그곳에 잠입하기로 했다. 지은은 배달원으로 위장하여 거래 장소에 들어갔고 도연은 그녀의 뒤를 따랐다. 거래 장소에는 블랙 피닉스의 모든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중요한 거래를 하고 있었고 제이슨이 그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이슨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도현에게 낯익었다. 이강민. 도현은 제이슨의 정체가 강민의 배후에 숨어있던 거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암살자가 도현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권도현,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암살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도현은 위험을 직감하고 지은을 감싸 안았다. 도현 씨. 지은의 눈이 공포에 질렸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도현은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총알은 도현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도현은 고통스러워했지만 지은을 보호한 것에 안도했다. 암살자는 다시 총을 겨누었지만 그 순간 지은이 재치 있게 몸을 던져 암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암살자는 쓰러졌고 그 틈을 타 도연은 암살자를 제압했다. 그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총알이 도연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을 때 고통은 찰나에 불과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지은의 안전뿐이었다. 그는 지은을 감싸 안은 채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의 몸에 상처 하나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암살자는 지은의 재치로 넘어진 후 허탈한 표정으로 도망쳤다. 거래 장소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도연은 지은을 데리고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도연의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지은의 안전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상처를 돌볼 여유가 생겼다. 도현 씨,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지은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울먹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괜찮아. 이지은 씨, 당신은 무사하잖아. 도연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의 말에 지은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도연은 거절했다. 병원에 가면 소문이 퍼질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위험해져.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은 결국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로 감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나 때문에 총재님이.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지은 씨, 당신은 나를 살렸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 도현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나의 수호천사야. 그의 말에 지은은 얼굴을 붉혔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다. 도연은 지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깨끗하게 정리된 집과 지은이 차려준 따뜻한 아침 식사를 보며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지은과 민준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하고 싶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도연은 회사를 잠시 비우고 제이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지은이 알려준 단서를 통해 제이슨이 강민의 배후에 있던 거물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제이슨의 정체가 다름 아닌 권도 그룹의 부회장 박진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진호는 도연의 아버지의 친구였고 도연을 아껴주는 척하며 뒤로는 강민과 손을 잡고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 도연은 그의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모든 증거를 모아
박진호를 법정에 세울 계획을 세웠다. 도현은 박진호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서 도현은 박진호와 블랙피닉스 조직의 모든 불법 행위를 공개했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진호는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기자들에게 팩스로 성명서를 보냈다. 성명서에는 도현의 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권도현, 내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박진호는 도현을 향해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겼다. 도현은 박진호의 성명서에 당황했지만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저의 아버님께서 저지르신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버지께서 저지른 잘못이 박진호 부회장님의 죄를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도현은 박진호의 성명서를 역이용하여 대중들에게 진실을 알렸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버지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진솔한 모습에 대중들은 감동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가면을 쓴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박진호는 도현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했다. 그는 도현이 아버지의 치부를 감추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도현은 오히려 그 치부를 드러내고 정면으로 맞섰다. 박진호는 궁지에 몰렸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도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박진호는 도현의 약점인 지은과 민준이를 다시 한번 노렸다. 그는 민준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민준이의 아버지를 사칭하여 접근했다. 그는 민준이에게 아빠가 너를 데리러 왔어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박진호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을 빠져나가려 했다. 다행히도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이 박진호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그를 막아섰다. 선생님은 지은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알렸다. 지은은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총재님, 박진호 부회장이 민준이를 납치하려고 했어요. 지은의 다급한 목소리에 도현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모든 것을 멈추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도현은 박진호의 음모에 분노하며 유치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그는 평생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살아왔지만 지은과 민준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는 오직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에만 충실했다. 유치원 정문 앞에는 경찰들이 박진호를 연행하고 있었다. 박진호는 도현을 향해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권도현, 너는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아직도 너의 약점을 쥐고 있어. 그의 말은 도현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도현은 지은을 찾기 위해 유치원 안으로 달려갔다. 지은은 민준이를 품에 안고 떨고 있었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도현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는 지은과 민준이를 자신의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들의 온기를 느끼며 안정을 되찾았다. 도현 씨, 지은은 그의 품속에서 울먹였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도현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어. 내가 당신을 보호했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의 무능함에 자책했다. 지은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했다. 총재님,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도현에게 큰 힘이 되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도현은 지은과 민준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내가 당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게요. 도현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의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연의 진심을 알고 있었고 그를 믿었다. 도연은 민준이를 위해 장난감과 책을 사다 주었고 민준이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 민준이는 도연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비서의 관계를 넘어 가족처럼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연은 지은과 민준이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공허함은 지은의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졌다. 한편 박진호는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도연을 협박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박진호는 도연의 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또 다른 비리에 대한 증거를 숨겨두었다. 그 증거는 도연의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었다. 도연의 어머니는 과거 박진호의 누나였다. 도연의 아버지는 박진호의 누나와 결혼하기 위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박진호를 이용했다. 도연의 아버지는 박진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어머니를 협박하고 그녀를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도연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도연 씨,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도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가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도현 씨,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싸워주었다. 도연은 박진호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은과 함께 박진호가 숨겨둔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진호의 비밀 아지트를 찾아냈고 그곳에는 박진호가 숨겨놓은 어머니의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당했던 모든 폭력과 고통이 기록되어 있었다. 도현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도현은 어머니의 고통을 보며 박진우와 아버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도현은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공개하고 아버지와 박진호가 저지른 모든 죄를 폭로했다. 기자들은 도연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들은 도연을 응원하며 그를 지지했다. 박진호는 도연의 행동에 당황했다. 그는 도연이 아버지의 치부를 감추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연은 오히려 그 치부를 드러내고 정면으로 맞섰다. 박진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도연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너무 늦었다. 도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대중들은 이미 도연의 편에 서 있었다. 박진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도연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공개하며 아버지와 박진호의 모든 죄를 폭로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도연의 용기 있는 행동에 모든 사람들은 감동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가면을 쓴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대중들은 도연의 진솔한 모습에 환호했고 그의 지지율은 급상승했다. 박진호는 도연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했다. 그는 도연이 아버지의 치부를 감추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연은 오히려 그 치부를 드러내고 정면으로 맞섰다. 박진호는 궁지에 몰렸고 모든 것을 잃었다. 박진호의 몰락 이후 권도그룹은 안정을 되찾았다. 도연은 아버지의 비리를 바로잡고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박진호의 잔당들을 숙청하고 회사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었다. 도현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는 지은과 민준이가 있었고 그들은 그의 든든한 가족이었다. 도현은 지은에게 프러포즈를 하기 위해 반지를 준비했다. 그는 지은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지은과 민준이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진호의 잔당들이 도연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은과 민준이를 납치했다. 그들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도연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네 아들과 여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했다. 지은은 전화를 받자마자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현 씨, 민준이가 사라졌어요. 지은의 다급한 목소리에 도현은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그는 지은에게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도현은 박진호의 잔당들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도현은 박진호의 잔당들이 숨어있는 비밀 아지트를 찾아냈다. 아지트는 낡은 창고 건물이었고 그곳에는 박진호의 부하들이 지은과 민준이를 인질로 잡고 있었다. 도현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혼자서 아지트로 향했다. 그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는 아지트 안으로 잠입하여 부하들을 제압하고 지은과 민준이를 구출했다. 지은은 도현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민준이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도현 씨, 어떻게 혼자서 오셨어요? 위험하잖아요. 지은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혼자라도 와야 했어. 도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구출 작전은 실패했다. 그들은 박진호의 잔당들에게 발각되었고 그들은 도현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권도현, 너는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박진호의 부하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때 지은이 몸을 던져 도현을 보호했다. 총성은 울려 퍼졌고 총알은 지은의 어깨를 뚫고 지나갔다. 지은은 쓰러졌고 도현은 절규했다. 이지은, 도현은 지은의 상처를 지어라며 그녀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 때문에 다쳤다는 사실에 자책했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지은은 수술을 받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위독했다. 도현은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는 지은이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에 질렸다. 그때 민준이가 도현의 손을 잡았다. 삼촌, 엄마 괜찮아질 거죠? 엄마는 강하니까. 민준이의 말에 도현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준이를 보며 지은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는 지은을 위해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은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 며칠 후 지은은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도현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도현 씨,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지은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도현과 민준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이지은 씨, 당신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 때문에 다쳤다는 사실에 자책했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민준이는 엄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빨리 나와서 나랑 그림 그리러 가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준이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도현은 지은이 입원해 있는 동안 박진호의 잔당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처리했고 그들은 모두 감옥에 수감되었다. 도현은 지은의 병실에서 박진호의 몰락 소식을 전했다. 이지은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당신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 도연의 말에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은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도연의 집으로 돌아왔다. 도연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지은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녀의 방을 꾸며주었고 민준이를 위해 놀이방을 만들어 주었다. 도연은 지은과 민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반지를 준비했다. 그는 지은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지은과 민준이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그는 지은을 사랑했고 민준이를 아들처럼 아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도연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도연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도연이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다. 도연 씨, 저는 총재님께 너무나도 큰 짐이 될 거예요. 저 때문에 총재님께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다. 이지은 씨, 당신은 내 짐이 아니야. 당신은 나의 전부야.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도연이 다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결국 도연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지은은 민준이를 데리고 도연의 집을 떠났다. 그녀는 도연에게 편지를 남겼다. 도연 씨, 저는 총재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총재님께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총재님을 떠나는 것이 총재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도연은 지은의 편지를 읽고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지은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도연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꿨는데 그녀는 그를 떠났다. 도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의 마음은 다시 얼어붙었다. 그는 지은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도연은 지은을 찾기 위해 탐정사무소에 의뢰했다. 그는 지은의 행방을 쫓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고 모든 연락처를 바꿨다. 도연은 지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녀를 놓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를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그는 다시 차갑고 냉정한 총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은의 따뜻함이 항상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녀 없이는 행복할 수 없었다. 도연은 지은을 잃은 후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그의 삶은 성공과 명성으로 가득했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매일 밤 지은과 민준이가 있는 꿈을 꾸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준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을 떠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왜 그를 떠났을까?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녀를 원했다. 그는 지은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녀 없이는 행복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그는 다시 차갑고 냉정한 총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은의 따뜻함이 항상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녀 없이는 행복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은 우연히 지은의 소식을 들었다. 지은은 한 지방 도시에서 작은 꽃집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민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도연은 지은의 소식을 듣고 기쁨과 동시에 슬픔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행복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녀의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슬펐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도연은 지은의 꽃집을 찾아갔다. 그는 그녀의 꽃집 앞에서 서성거렸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때 민준이가 그의 앞으로 달려왔다. 삼촌. 민준이는 도연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그를 안았다. 도연은 민준이의 따뜻한 포옹에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잘 지냈어? 도연은 민준이를 안고 말했다. 그때 지은이 꽃집에서 나왔다. 그녀는 도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도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피하고 싶었다. 이지은 씨, 왜 나를 떠났어? 도연은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자신 때문에 그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도연 씨, 저는 총재님께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총재님을 떠나는 것이 총재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다. 이지은 씨, 당신은 내 짐이 아니야. 당신은 나의 전부야.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진심을 전달했다. 지은은 도연의 진심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다. 도연 씨,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도연은 지은을 안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품속에서 안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이지은 씨, 나와 결혼해 줄래? 민준이와 함께 나의 가족이 되어 줄래? 지은은 도연의 프러포즈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고 싶었다. 도현과 지은은 결혼했다. 그들은 민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도현은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지은과 민준이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통해 사랑을 배웠고 그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